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나의 말마음 상담소예요. 이것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거절 잘하십니까? 별로 못하죠? 이게 거절한다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의 부탁에 대해서 노 한다는 일은 좀 불편한 일이에요. 그 상호성의 원리, 주고받고 어쩐지 그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뭐 미안한 마음도 들고 꺼림직한 마음이 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해서 그 과정을 못 버티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관계에서요, 이 거절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화에서 나도 있고 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살리는 관계를 만들려면 방패를 잘 사용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방패라는 의미는요, 나의 아주 중요한 무엇을 지키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중요한 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특히 시간이 중요할 수도 있고, 뭐 돈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한 사람, 뭐 체력, 노동력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특별히 중요한 무엇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거,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도록 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 방패, 그러니까 거절인 셈이죠. 그리고 상대방은 악의가 있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그리고 나의 상황을. 그러니까 그걸 말해주고 어렵다, 안 된다 라고 고지를 좀 해줘야 하죠. 근데 이 말하는 자체가 유독 어려워서 그냥 관계에서 도망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수용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방패를 만들고 고지해주고 또 관계를 이어가면 되는데 아예 관계를 끝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불편해. 그렇게 하면 뭐 관계가 얼마나 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방패를 세우면 되는데 방패를 못 세워서 하기 싫은 거, 나한테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부탁을 수용해서 막 자책해요, 혼자. 나는 왜 그런 말도 못하고, 진짜 나는 되게 자신을 별로이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부탁을 거절하는 게 불편하니까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상황 뻔히 하면서 그런 부탁을 왜 하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방패 정도면 되는데 막 총칼을 준비해요. 그것도 관계에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상대도 다치지 않고 나도 잘 지킬 수 있는 방패를 만들 것인가, 거절을 잘할 것인가, 이거는 각자에 맞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의 노하우를 공개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유독 이 거절이 힘든 사람이라면 이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시겠어요? 만약 내가 이 부탁을 거절한다면 상대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에 한번 다양한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완성해 보시자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만약에 거절하면 상대가 화를 낼 것이다, 혹은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내 뒷담화를 할 것이다, 나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뒤에서 조정할 것이다. 이런 만약에 여러 문장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쭉 보세요. 그러시면서 이게 정말일까? 정말 내가 이 부탁을 거절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데, 혹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레 겁먹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 때요, 내가 한 번 이 부탁을 거절했다고 내 뒷담화를 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나를 싫어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관계 그렇게라도 지속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절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해도 큰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왜 어려울까요? 만약에 이 지점에 여러분의 어떤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숙제인 걸로, 이거는 기술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그 지점에 나의 오랜 미해결된 과제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거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밤을 새면서 일하거나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서
내 자존감을 깎아먹거나 이런 걸 저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저는 내가 거절하면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혹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문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수용받기 위해서, 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 부탁 들어줬으니까 너 나랑 더 친한 거야. 너 이제 나 더 좋아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거절을 제법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일단 뭐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부탁을 수용해도 어그러질 관계는 또 어그러지는 거고요. 진짜 배기 관계는 거절해도 그 관계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그 거절 자체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절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기에는 제 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게 소중한 것들, 나의 꿈, 나의 목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걸 보기에도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 무시하고 산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덜 고민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더 쉽게 거절하게 되더라. 이런 면들이 분명히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거절을 어떻게 하는지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을 할 때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조언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실제 다른 고객사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상황을 각색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느 날 한 고객사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회사 메일로 받았는데요. 이렇게 짧은 어떤 글을 써달라는 제안이었어요. 그 회사에서 이제 하고 있는 어떤 방향과 제가 쓰고 있는 책이 비교적 일치해서 이 원고를 써주면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요청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방향이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상담실장님이 일정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서 대신 거절 메일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또 메일을 주셨어요. 그러면 한 달이라도 기다리겠다. 네, 그리고 또 막 전화까지 주시고 계속 이렇게 프로포즈를 계속 해주셨어요. 이거는 내가 정확하고 분명한 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메일로 직접 회신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내드렸던 메일을 저희 상담실장님이 같이 보면서 이렇게도 거절할 수 있군요 라고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엄청 거절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었죠. 제가 보내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중간중간 좀 중략해서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거절할 땐 이런 요인이 필요하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마음 연구소 소장 김윤나입니다. 답변 많이 기다리셨죠? 그 사이 전화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메모와 글을 보면서 정성이란 이렇게 힘이 센 것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리도 열심이실까? 무엇을 해내고 싶으셨을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글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신다니 민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일정이 빠듯한 이유가 제일 크고요. 제가 글을 써서 어딘가에 인용되는 일은 제 마음이 기꺼이 동의가 될 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아직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이것은 저의 우직함이나 고집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한 달이라도 기다리시겠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제게 그런 시간적 부담을 주지 말아주세요. 혹시 제가 다시 보내주신 자료를 읽고 저희 생각과 일치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라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에요. 보내주신 진심도 제가 잘 받았습니다. 동의하지 못해 아쉽고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또 다시 좋은 인연으로 연락 닿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중간중간 중략되어 있지만 거절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은 잘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절할 때 생각해 봐야 될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정확하고 솔직하게
NO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거절할 때요,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좀 생각해 보겠다, 뭐뭐가 되면 뭐뭐 해 보겠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고 프로포즈 하는 사람이 계속 기대를 하게 되도록. 근데 그게 여러 번 되면, 한 번 부탁할 때는 그냥 고맙고 간절한 마음이었다가 이게 실랑이가 여러 번 되면 그 상대도 되게 짜증나거든요. 아,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된다고 정확히 말하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동의하기 어렵다, 자신에게 맞는 그 상황과 관계에 맞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솔직하게 NO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생각하는 또 두 번째 거절의 조건은요,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고객사에서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책자나 이렇게 소개서들을 보내주셨거든요. 그거를 읽으면서 이 내용에 적었던 것처럼, 아, 이렇게 정성을 들 땐 다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아, 이분이 어떤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을까, 무엇을 잘해보고 싶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저의 글과 그 회사의 방향이 일치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탁이 너무하다, 한번 거절했으면 됐지,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시네 라기보다는 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자기 일을 잘하고 싶었으면 되게 멋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알아주는 글도 메일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작정 거절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무엇을 잘해보고 싶었을까, 왜 이렇게밖에 부탁할 수 없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걸 표현해 주시면 더 좋겠죠? 네, 세 번째는요, 내가 거절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때는요, 구체적이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와 연결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메일에 담고 있었던 거는 나의 글이 자발적인 나의 동의에서, 그러니까 누가 아우 써봐 잘할 거야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우리가 일치하는구나,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내가 동의할 때 쓰고 싶어요. 그것을 안내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것, 그것이 저는 거절의 요인 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 그냥 바빠서 그래요, 아니 제가 조금 그럴 형편이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얼버무리면 또 상대는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형편이 되실 때는 언제인지, 이렇게 말이죠. 명확하게 거절할 거라면 이거 나한테 중요한 건데 난 이게 동의가 안 돼서 어렵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나의 마음, 나의 욕구, 나의 상황을 존중해 달라라고 하는 표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썼던 메일에는 그런 시간적 부담을 제게 주지 말아주세요 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당신의 진심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도, 저의 진심도 받아주세요 하는,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누구를 무시하지 않고 나도 있고 너도 있으니까 우리 서로 존중하자, 이런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도 거절의 배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요인은요, 아쉽고 미안한 마음. 어쨌든 관계 안에서 한번 노를 하는 것은 서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서운하시죠? 좀 아쉬우시죠? 좀 속상하시죠? 저도 좀 미안하고 민망하네요. 이렇게 나의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는 일도 저는 거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거절을 해도요, 상대가 서운해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메일을 썼지만 그 고객사 담당자는 서운해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프로포즈 했는데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은 그분의 몫이에요.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분은 당연히 서운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한 노력과 마음이 있는데. 그냥 그 서운함에 대해서 당신은 서운할 수 있죠 까지만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 서운함에 대해서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도 부탁한 상대였고,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요, 거절해놓고 그래놓고 미안하니까 다른 거를 막 보상하고 복구하시려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를 못했으니까 B라도 할게요 하면서 억지로 또 뭔가를 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 감정을 나누고 기다리고 버티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늘 어떻게 거절을 잘하고 살겠습니까? 조금 하기 싫고 뭔가 불편하고 귀찮기도 한데요. 거절 못하고 그냥 수락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늘 모든 강의가 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때로는 거절하고 싶은데 너무 고마워서 혹은 너무 미안해서 상황이 좀 그래서 그냥 거절하지 못하고 저도 일을 하고 또 관계를 지속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인간관계는요, 밀물과 썰물 같은 거예요. 좀 이렇게 어떤 날은 좀 손해도 봤다가 어떤 날엔 조금 미안한 부탁도 했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관계가 딱 중앙선 같겠어요? 절대 넘어오지 마. 그럼 사고 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때로는 내가 좀 귀찮고 싫어도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베풀고 선물의 마음으로 거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진짜 나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 내가 내어주는 것은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일이야. 이것까지 내어주면 내가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게 될 거야. 꼬집게 될 거야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것들 있죠. 우선순위들. 그것만 내어주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내어줄 수 없는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방패에 탁 가려서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두는 것도 내가 언제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부탁을 또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식으로 아마 거절을 하실 텐데요. 어떤 거절의 노하우가 있는지 댓글로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아시죠? 몸과 마음 건강하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